세상에, 저게 도대체 뭐야?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로만 들려주시던 그 전설 속의 야생 벌집이잖아. 미친 듯이 쏟아지는 벼락과 폭우를 피해 간신히 기어들어간 흑석산의 깊은 천연 동굴. 어린 고아 소녀 은희의 눈앞에는 성인 2명이 양팔을 벌려야 할 만큼 거대한 벌집이 황금빛 꿀을 뚝뚝 흘리며 매달려 있었습니다. 악덕 지주에게 집을 뺏겨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던 은희는 병든 할머니를 떠올리며 조심스레 연기를 피워 꿀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심부의 가장 커다란 꿀덩어리를 떼어내던 순간 손끝에 아주 묵직하고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졌습니다. 은희가 모닥불 앞에 앉아 끈적한 밀랍과 흙먼지를 살살 닦아내자 모습을 드러낸 것은 화려한 봉황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낡은 금반지 하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 수만 마리의 벌떼가 지키고 있던 이 작은 반지 하나가 벼랑 끝에 몰려있던 소녀의 운명을 단숨에 뒤바꾸고 피눈물을 쥐어짜던 악당을 칠흑 같은 지옥으로 끌고 갈 위대한 반격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찔하게 깎아지른 수직 절벽 한가운데에 낡고 굵은 동아줄 하나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그 위태로운 줄 끝에 10대 후반의 소녀 은희가 허리를 단단히 묶은 채 매달려 있습니다.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천길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는 무서운 곳입니다. 발을 한 번만 잘못 디디거나 낡은 밧줄이 끊어지기라도 한다면 곧바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은희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은희의 호흡은 거친 바람 속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차분하게 이어집니다. 은희의 맑고 매서운 시선은 오직 바위 틈 깊숙한 곳에 조용히 자리 잡은 식물 하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저건 10년은 훌쩍 넘은 희귀한 자연산 당귀가 분명해. 은희가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거친 흙이 묻은 소매로 닦아내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조금만 더 파내면 돼. 끄트머리 잔뿌리 하나라도 다치면 절대 안 돼. 죗값을 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은희의 흙투성이가 된 낡은 작업복이 거친 바위 표면에 쓸리면서 쉴 새 없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밑창이 다 달아빠진 낡은 등산화는 미끄럽고 축축한 이끼를 밟고 있지만 아주 견고하게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산을 평생 타온 베테랑 10만이들조차 발을 들이기 꺼려하는 악명 높은 뱀골 계곡의 중심부입니다. 하지만 은희는 마치 제 집 앞마당을 거니는 것처럼 산의 지형을 완벽하게 읽어내며 움직입니다. 산짐승들이 어디로 다니는지, 어느 돌이 밟으면 무너지는 돌인지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온전하게 캤다. 은희가 흙이 잔뜩 묻은 커다란 당귀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이 정도 크기와 굵기면 읍내에서 제일 큰 한의원 원장님도 깜짝 놀라실 거야. 값을 아주 후하게 쳐주시겠지. 은희는 품에 당귀를 소중하게 품고서 허리에 묶인 동아줄을 능숙하게 당기며 산등성이를 타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안전한 평지에 두 발이 닿자마자 은희는 허리에 묶었던 줄을 풀고 약초 망태기를 고쳐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위해 부지런히 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수풀과 덤불 사이에 교묘하게 흙으로 덮여 숨겨진 오소리 덫 하나가 은희의 예리한 눈에 띕니다. 이런 길목에 또 무서운 함정을 파놓다니.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다칠 수 있는데 정말 너무하네. 은희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굵은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순식간에 덫의 강한 용수철 부분을 맨손으로 해체해버립니다.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차가운 강철 덫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은희의 손놀림은 무척이나 숙련되어 있습니다. 길을 걸어 내려오는 동안에도 은희의 눈은 쉬지 않고 주변을 살핍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독초와 영양분이 가득한 식용 산나물을 순식간에 눈으로 분류해냅니다. 독초는 철저하게 피하고 먹을 수 있는 신선한 나물들만 골라서 등 뒤의 망태기에 한가득 담습니다. 어린 소녀인 은희가 이토록 험난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산행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반복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추운 겨울밤 핏덩이 시절에 차가운 길바닥에 버려진 자신을 친손녀처럼 거두어 길러준 분 때문입니다. 이른이 훌쩍 넘은 연세에 깊은 병까지 얻어 병석에 누워 계신 양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할머니의 막대한 약값을 어떻게든 마련하기 위해 은희는 매일 아침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절벽을 오르는 것입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덮을 무렵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낡고 쓰러져가는 슬레이트 집에 은희가 도착합니다. 할머니, 우리 세상에서 제일 예쁜 할머니. 저 왔어요. 은희는 씩씩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무거운 망태기를 내려놓고 마당 한가운데 있는 평상 위에 약초들을 정성껏 널어놓습니다. 그때 방문 너머로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콜록거리는 밭은 기침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은희는 흙먼지가 묻은 겉옷을 벗을 새도 없이 곧바로 부엌 부뚜막으로 달려갑니다. 익숙한 솜씨로 성냥을 켜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낡은 약탕기 안에 정수에 둔 물과 약초를 넣어 끓이기 시작합니다. 콜록콜록. 우리 강아지 이제 오는구나. 배 많이 고프지. 할머니가 거동조차 무척이나 불편한 굽은 허리를 이끌고 방문을 열며 문지방을 힘겹게 넘어 마루로 나옵니다. 할머니의 거칠고 주름진 두 손이 흙먼지와 크고 작은 생채기로 가득한 은희의 작은 손을 애처롭게 어루만집니다. 아이고, 내 불쌍한 새끼. 오늘도 또 그 험하고 무서운 산을 타고 온 게야. 손마디에 붉게 피가 맺힌 것 좀 보렴. 할머니의 깊게 파인 눈가에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핑 돌며 맺힙니다. 이 쓸모없는 늙은이가 일찍 죽어야 우리 은희가 이 고생을 안 하고 편하게 살 텐데. 내가 내 앞길을 막고 있구나. 할머니, 그런 무서운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산 타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오히려 재미있는 걸요. 은희가 활짝 웃어 보이며 품속 깊은 곳에 헝겊으로 싸두었던 귀한 당귀를 자랑스럽게 꺼내 보여줍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오늘 뱀골 계곡 가장 깊은 절벽에서 엄청나게 크고 실한 놈을 캤어요. 이 정도면 한 달치 약값은 거뜬할 거예요. 할머니는 은희의 손에 들린 커다란 당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내 가슴을 치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뱀골 절벽이라니. 거기는 날쌘 산짐승들도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 죽는 아주 무서운 곳 아니냐. 제발 다치지만 말아라. 어느새 부뚜막에서 푹 끓여진 약 냄새가 진동하자 은희는 정성껏 달인 따뜻한 약사발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듭니다. 은희는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입가에 약사발을 다정하게 가져다 댑니다.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제 귓가에 틈틈이 들려주셨잖아요. 산의 지형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약초가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요. 은희가 약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할머니의 구분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할머니가 밤마다 들려주신 그 옛 이야기들이 제가 험한 산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강력 무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이 약부터 얼른 다 드세요. 할머니가 쓰디 쓴 약사발을 끝까지 천천히 다 비워내자 은희는 빈 그릇을 받아들고 다시 한번 환하게 웃습니다. 우리 은희가 정말 다 컸구나. 눈 내리던 추운 겨울밤에 핏덩이 시절로 내 집 문 앞에 버려져서 밤새 엉엉 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야. 할머니가 은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조심스럽게 넘겨줍니다. 할머니가 그때 저를 거두어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진작에 꽁꽁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커서 돈 많이 벌면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두 사람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마주보고 따뜻한 미소를 나누는 평화로운 순간입니다. 그때 마당 밖에서 무언가를 거칠게 부수는 듯한 무겁고 위협적인 발소리가 쿵쿵거리며 들려옵니다. 쾅! 누군가 낡고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을 발로 거칠게 걷어차며 마당 안으로 불쑥 들이닥칩니다. 조금 전까지 집안에 따뜻하게 감돌던 평화롭고 고요한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깨져버립니다. 흑발에 비싼 가죽 구두를 신은 중년 남자가 마루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와 거만하게 섭니다. 마을에서 고리대 금업과 불법적인 땅 투기를 일삼으며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의 재산을 잔인하게 착취해온 악덕 지주 장서방입니다. 장서방의 등 뒤에는 얼굴에 흉터가 있고 험악한 인상을 한 덩치 큰 건달 2명이 위협적으로 팔짱을 끼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아이고, 늙은이가 아직도 모질게 숨이 붙어 있네. 비싼 약 챙겨 먹을 돈은 있고 내 돈 갚을 돈은 없나 보지. 장서방이 입꼬리를 비틀며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는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허공에 마구 흔들어댑니다. 장서방 어른, 해가 다 저문 이 시간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할머니가 사색이 된 창백한 얼굴로 두 손을 모은 채 몸을 바들바들 떱니다. 무슨 짓이냐고. 내 늙은 할망구가 3년 전에 병원비 급하게 구한다고 나한테 빌려간 돈이 얼만지 벌써 다 잊었어. 장서방이 눈을 불이 나게 뜨며 들고 있던 종이를 할머니의 코앞까지 들이밉니다. 여기 내 붉은 지장이 떡하니 선명하게 찍힌 차용증이 있잖아. 장서방이 들이민 종이는 날짜와 금액이 조잡하게 조작되어 위조된 가짜 차용증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때 내가 빌린 돈 50만 원은 우리 은희가 산나물 열심히 팔아서 2달 만에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았잖아요. 할머니가 억울함에 목이 메어 기침을 쏟아내며 힘겹게 말합니다. 갚기는 개뿔이 갚아. 원금만 조금 주면 그게 끝인 줄 알아. 그동안 밀린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서 이제 갚아야 할 돈이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어. 당장 그 돈 내놔. 장서방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은희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은희는 덜덜 떠는 할머니를 자신의 작은 등 뒤로 숨기며 당당하게 앞으로 나섭니다. 아저씨,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마세요. 그때 이자까지 다 쳐서 분명히 돈 드렸잖아요. 영수증 써달라고 하니까 바쁘다고 그냥 가시더니 이제 와서 생떼를 쓰시는 거예요. 은희가 두 주먹을 꽉 쥐고 장서방의 비열한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크게 소리칩니다. 이 조그만 기집애가 감히 어른이 말하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근본도 핏줄도 모르는 고아년이 배은망덕하게 입만 살아서 쫑알거려. 장서방이 분노하며 손을 높이 치켜들어 당장이라도 은희의 뺨을 세게 내리칠 듯이 위협합니다. 등 뒤에 서 있던 건달들도 주먹을 쥐고 험악한 표정으로 마루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서며 끔찍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당장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1,000만 원 현찰로 준비해놔. 돈 못 구하면 이 알량한 집터라도 당장 내놔야 할 거다. 장서방이 마당에 놓인 물동이를 발로 걷어차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 돈 안 내놓으면 내가 직접 포크레인 끌고 와서 이 썩어 빠진 집구석 사람 있든 없든 당장 밀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장서방은 바닥에 침을 탁 뱉고는 살벌한 협박을 남긴 채 부서진 대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마당에는 깨진 물동이 조각들과 함께 찢어질 듯한 정적이 흐르고 이내 할머니의 서러운 통곡 소리만 구슬프게 울려 퍼집니다. 은희는 덜덜 떠는 할머니의 좁은 어깨를 꽉 감싸 안으며 억울함과 차오르는 분노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뭅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사방이 아직 짙은 어둠에 잠겨 있을 무렵입니다. 은희가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할머니, 저 잠시만 깊은 산에 다녀올게요. 빚 갚을 돈을 마련하려면 아무래도 위험한 곳까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걱정 마시고 푹 쉬고 계세요. 은희가 알아누운 할머니의 얇은 이불을 목 끝까지 덮어주며 작게 속삭입니다. 장서방이 어젯밤 요구한 터무니없는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갚기 위해서는 평소 다니던 얕은 산자락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당장 오늘 해지기 전까지 큰 돈을 구하려면 사람 발길이 수십 년은 닿지 않은 흑석산 가장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은희가 달아빠진 등산화 끈을 단단히 동여매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는 서둘러 어두운 산길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같은 시각 안개가 자욱하게 낀 마을 이장의 으슥한 사무실입니다. 장서방이 푹신한 가죽 소파에 삐딱하게 기대어 앉아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툭툭 던집니다. 이장 어른, 도장과 서류는 빠짐없이 완벽하게 준비된 거 맞죠? 나중에 귀찮은 딴소리가 나오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장서방이 두꺼운 시가를 입에 물고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웃음을 흘리며 묻습니다. 아이고, 장서방님. 그런 걱정일랑 아예 붙들어 매세요. 은인의 낡은 집터가 내년에 대규모 재개발 부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그 노인네가 어떻게 눈치채겠습니까? 마을 이장이 굽신거리며 서류 봉투 안에서 빳빳한 위조종이 뭉치를 꺼내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마을 사람들도 돈을 조금씩 쥐어주며 입단속을 철저하게 시켰으니 아무 문제가 없죠. 이건 그 노인네가 헐값에 명의를 다 넘긴다는 가짜 매매 계약서와 철거 동의서입니다. 어제 받아오신 그 붉은 지장 하나면 법적으로 모든 게 완벽하게 장서방님 소유가 됩니다. 아주 훌륭하고 일 처리가 깔끔하군. 그 쓸모없는 핏덩이 고한연이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맨몸으로 쫓겨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구먼. 장서방이 서류를 챙겨 품에 넣으며 악랄한 계획을 확정 짓습니다. 산에 오른 은희는 절박한 심정으로 수백 년 된 고목나무 주변을 샅샅이 뒤집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음습하고 서늘한 흑석산 계곡 밑바닥에 흙을 맨손으로 파헤칩니다. 제발 하나만 나와라. 100년 묵은 산삼이나 영지버섯 하나만 찾으면 우리 할머니를 무사히 지킬 수 있어. 은희의 손톱 밑이 새까만 흙으로 가득 차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긁힌 손가락 끝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옵니다. 당장 내일 길거리에 쫓겨나면 우리 할머니는 병도 못 고치고 추위에 떨다 돌아가실지도 몰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꼭 돈이 될 만한 약초를 찾아야 해. 오후가 되자 평화롭던 할머니의 집 마당에 끔찍하고 요란한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장서방이 보낸 무시무시한 철거 용역들이 굵은 쇠파이프를 들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다 때려 부수고 엎어버려.
장서방 형님이 오늘 해지기 전까지 저 냄새나는 노인네 짐을 싹 다 밖으로 내동댕이 치라고 하셨어. 얼굴에 길고 흉측한 흉터가 있는 덩치 큰 용역 대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용역들이 마당 한편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장독대를 쇠파이프로 무자비하게 내리칩니다. 와장창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평생 정성껏 담가온 간장과 된장이 차가운 흙가닥에 붉게 쏟아집니다. 부서진 문짝도 다 뜯어내고 방 안에 있는 세간살이도 전부 마당으로 집어 던져버려 방문을 거칠게 뜯어낸 용역들이 낡은 이불과 옷까지 찌그러진 냄비들을 허공으로 마구 던지며 살벌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방에서 힘겹게 밖으로 나온 할머니가 엉망진창이 된 마당을 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억장이 무너지는 통곡을 쏟아냅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끔찍한 짓들이요. 우리 불쌍한 손녀딸이 산에서 올 때까지만 제발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시오. 할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며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민 마을 사람들을 향해 절박하게 소리칩니다. 순이네 엄마, 앞집 김씨 양반, 제발 사람 목숨 하나 살려주시오. 불쌍한 우리 은희가 쉴방 한 칸은 남겨두게 저 무서운 놈들 좀 제발 말려주시오. 하지만 장서방의 잔혹한 보복이 두려운 마을 이웃들은 차마 용기를 내어 나서지 못합니다. 저 노인네 불쌍해서 어쩌나. 당장 오늘 밤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 쉿, 조용히 해. 까딱해서 장서방 눈밖에 나면 우리 집까지 저렇게 박살이 날 텐데 어쩌려고 나서. 모른 척하고 당장 방으로 들어가 문이나 걸어 잠가. 이웃들은 안타까운 시선만 힐끗 보낸 채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자신들의 집 안으로 꽁꽁 숨어버립니다. 도움을 받을 곳이 완전히 사라지자 할머니는 흙바닥을 기어가 용역 대장의 더러운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절박하게 붙잡고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우리 은희가 불쌍하지도 않소. 태어날 때부터 부모 없이 버림받아 매일 목숨을 걸고 험한 산을 타며 내 약값을 버는 가여운 아이요.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 테니 제발 집만은 부수지 말아주시오. 아이고 시끄러워. 이 냄새나는 늙은이가 어디서 자꾸 끈질기게 들러붙어. 당장 그 더러운 손 안 놔. 용역 대장이 귀찮다는 듯이 굵은 팔뚝을 강하게 휘둘러 할머니의 좁은 어깨를 매몰차게 팍 밀쳐버립니다. 아! 할머니가 차가운 흙바닥에 처참하게 쓰러지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릅니다. 용역 대장은 바닥에 쓰러져 옴짝달싹 못하는 할머니를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커다란 붉은색 낙하를 꺼내듭니다. 칙칙거리는 요란하고 불쾌한 소리와 함께 할머니 집 낡은 외벽 전체에 철거라는 섬뜩하고 거대한 붉은색 글씨가 마구잡이로 칠해집니다. 한편 흑석산 중턱에서 가파른 비탈길을 힘겹게 오르던 은희는 마침내 커다란 고목나무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찾았다. 이건 수십 년은 좋게 자란 아주 귀한 자연산 산도라지 군락지야. 이 정도 양을 온전히 캐가면 당장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은희가 환호성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려 조심스럽게 산도라지 뿌리를 파내어 약초 망태기에 한가득 담습니다. 그때 맑았던 은희의 머리 위로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떼지어 짙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대낮인데도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더니 한 치 앞도 분별하기 힘든 것엔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집니다. 우르릉 쾅쾅 고막을 찢을 듯한 거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무서운 벼락이 바로 옆 고목나무에 내리치며 시뻘건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비바람이 너무 거세서 눈을 뜰 수가 없어.
벼락 맞은 커다란 나무가 내 쪽으로 쓰러지고 있어. 순식간에 흙탕물로 불어난 계곡물이 무서운 속도로 나무 뿌리들을 집어삼키며 하류로 쏟아져 내립니다. 커다란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있어. 이러다 당장 큰 산사태가 나서 다 파묻히겠어. 빨리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해. 은희는 빗물에 흠뻑 젖은 무거운 약초 망태기를 품에 꽉 끌어안고 본능적인 감각에 의존해 뜁니다. 거센 비바람을 뚫고 돌더미가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지형을 찾아 필사적으로 가파른 산비탈을 내달립니다. 살아야 해. 내가 여기서 산사태에 휩쓸려 죽어버리면 우리 할머니는 혼자서 그 무서운 장 서방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겠어. 은희가 뜨거운 눈물을 차가운 빗물과 함께 흘려보내며 미끄러운 진흙탕에 여러 번 엎어지고 넘어집니다. 무릎이 심하게 까지고 팔꿈치에서 붉은 피가 빗물에 섞여 흐르며 극심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절체절명의 찰나입니다. 저기다. 저 거대한 암벽 덩어리 밑에 나뭇가지로 교묘하게 가려진 좁은 틈이 있어. 저 동굴로 피해야 해. 은희는 숨을 헐떡이며 진흙바닥을 거칠게 뒹굴어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후미진 천연 동굴의 좁은 입구 안으로 쏙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은희가 동굴 안으로 몸을 피하자마자 밖에서는 집채만한 거대한 바위들이 은희가 서 있던 자리를 덮치며 요란하게 굴러떨어지는 무시무시한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만약 1초라도 늦었다면 저 거대한 바위 밑에 깔려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을 아찔한 순간입니다. 하하. 살았어.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겼어. 은희는 서늘하고 축축한 동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덜덜 떨며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비에 흠뻑 젖어서 몸이 얼음장처럼 굳어가고 있어. 이러다 체온이 떨어져서 동사하겠어. 당장 불부터 피워서 몸을 녹여야 해. 은희는 덜덜 떨리는 거친 손으로 동굴 안쪽에 바싹 말라 흩어져 있는 나뭇가지와 이끼들을 긁어 모아 정성껏 작은 모닥불을 피워 올립니다. 따뜻한 모닥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꽁꽁 얼어붙었던 은희의 굳은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붉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춤추듯 흔들리며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 기괴하고 웅장한 지형을 환하게 비춥니다. 입구는 엄청 좁아서 몰랐는데 안으로 들어올수록 어마어마하게 넓고 깊은 공간이 펼쳐져 있네. 도대체 끝이 어딜까? 은희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어 안쪽을 향해 걸어 들어갑니다. 동굴 끝부분으로 갈수록 축축하고 습한 기운과 함께 아주 달콤하고 진한 알 수 없는 향기가 코끝을 강하게 찌릅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아주 짙은 꽃향기 같기도 하고 끈적한 꿀냄새 같기도 한데 엄청나게 달콤해. 은희가 냄새의 진원지를 찾아 바위에 쩍 갈라진 틈새를 자세히 살피기 위해 불붙은 나뭇가지를 횃불 삼아 가까이 가져다 댑니다. 세상에, 저게 도대체 뭐야?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건가? 은희가 놀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동상처럼 굳어버립니다. 동굴 끝부분에 쩍 갈라진 거대한 바위 틈 사이에는 성인 2명이 양팔을 넓게 벌려야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형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수만 마리의 야생 꿀벌들이 빼곡하게 모여 살며 오랜 세월 만들어낸 경이로운 서식지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아프시기 전에 옛날 이야기로만 들려주시던 그 전설 속의 야생 목청이잖아. 그것도 수십 년은 거뜬히 묵은 엄청난 크기의 자연산 벌집이야. 황금빛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대한 벌집이 모닥불의 붉은 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거리며 은희의 눈앞에 압도적인 위용을 드러냅니다. 동굴 밖에서는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무섭게 쏟아지며 거대한 바위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습니다. 은희는 바위의 쩍 갈라진 틈새를 꽉 채우고 있는 거대한 야생벌집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저건 그냥 평범한 산골이 아니야. 수십 년 동안 산속의 맑은 전기를 모두 빨아들인 진짜 천연 약재 중의 약재가 분명해. 저 진기한 목청만 있으면 우리 할머니의 깊은 병도 단번에 호전시킬 수 있을 거야. 은희가 경이로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꿀이 뚝뚝 떨어지는 바위 틈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아무리 약효가 뛰어난 목청이라도 수만 마리의 야생 꿀벌떼에게 잘못 쏘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무척 위험하고 아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은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할머니에게 배웠던 산속 생존 지식을 곧바로 떠올리며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벌들은 매운 연기를 아주 싫어하니까 쑥이랑 덜 마른 잎사귀들을 모아서 태우면 벌들을 자극하지 않고 안전하게 쫓아낼 수 있을 거야. 은희가 약초 망태기에서 미리 뜯어두었던 쑥과 동굴 주변의 축축한 잎사귀들을 한가득 모아 모닥불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매캐하고 짙은 쑥 연기가 바위 틈으로 천천히 스며들자 벌들이 요란한 날갯짓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동굴 밖으로 흩어져 날아갑니다. 벌들이 모두 안전하게 빠져나간 것을 꼼꼼하게 확인한 은희는 동굴 바닥에서 가장 깨끗하고 단단해 보이는 나뭇가지를 꺾어듭니다. 나뭇가지를 쥔 두 손에 힘을 단단히 주고 황금빛 꿀이 가득 찬 먹음직스러운 벌집 조각들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떼어냅니다. 바위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크고 오래된 중심부의 벌집 덩어리를 힘껏 떼어내려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어라, 이건 또 뭐지? 벌집 안쪽 깊은 곳에 왜 이렇게 딱딱하고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게 깊숙이 박혀 있는 거지? 은희의 손끝에 단단한 밀랍과 진흙이 잔뜩 엉겨붙어 있는 무척 이질적이고 묵직한 물체가 스치듯 만져집니다. 은희는 깊은 호기심을 느끼며 나뭇가지를 지렛대 삼아 그 단단한 덩어리를 밖으로 조심스럽게 끄집어냅니다. 손에 느껴지는 무게와 감촉을 보니까 이건 그냥 평범한 돌멩이가 절대 아닌 것 같아. 은희가 묵직한 덩어리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따뜻한 모닥불 불빛 아래로 자리를 옮겨 앉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가락으로 끈적한 밀랍과 단단하게 굳어버린 흙먼지를 아주 정성껏 살살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칙칙하고 더러운 겉면에 진흙이 툭툭 떨어지며 조금씩 벗겨지자 그 속에 깊이 감춰져 있던 영롱하고 화려한 황금빛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상에, 이건 금반지잖아. 그것도 겉면에 엄청나게 화려한 봉황 모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은희가 놀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모닥불 불빛에 금반지를 요리조리 비추어 보며 감탄합니다. 아주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금반지이지만 정교하게 양각된 봉황 문양만큼은 무척이나 기품이 있고 아름답게 반짝입니다. 반지 안쪽에 무슨 글씨 같은 게 아주 깊게 파여 있네. 연도하고 영어 알파벳 같은데 누군가의 소중한 물건인가 봐. 은희가 반지 안쪽에 각인된 특정한 연도와 알 수 없는 영문 이니셜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더듬으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사람 발길이 수십 년은 닿지 않은 이 깊고 깊은 흑석산 동굴에 도대체 누가 이런 귀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간 걸까? 우선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겨가야겠어. 은희는 반지를 깨끗한 천조각에 소중하게 감싼 뒤 망택이 가장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밀어넣습니다. 은희는 꿀이 가득 찬 목청 덩어리들을 망태기에 가득 채운 후 지친 몸을 뉘어 모닥불 곁에서 새우잠을 청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고 밤새 무섭게 쏟아지던 빗줄기가 완전히 그치며 맑은 햇살이 동굴 입구를 따스하게 비춥니다. 은희는 밤새 채취한 진귀한 목청과 약초, 그리고 금반지가 든 무거운 망태기를 단단히 짊어지고 서둘러 가파른 산길을 내려옵니다. 할머니, 저 밤새 비 피하느라 늦었어요. 엄청나게 좋은 약초를 캤으니까 이제 그 무서운 장 서방한테 빚 독촉 안 받아도. 마을 어귀를 지나 집 마당에 들어선 은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다가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은희의 눈앞에는 할머니가 평생 아끼던 장독대가 산산조각이 나 있고 낡은 세간살이들이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집안 외벽과 방문에는 붉은색 라카로 철거라는 섬뜩하고 거대한 글씨가 어지럽게 칠해져 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악당들이 우리 집을 이 지경으로 부숴버린 거예요. 은희가 어깨에 맸던 망태기를 바닥에 거칠게 팽개치고 엉망이 된 흙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할머니는 비에 흠뻑 젖은 얇은 옷차림으로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의식을 잃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할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제가 왔어요. 은희가 빚 갚을 돈 다 벌어왔단 말이에요. 은희가 할머니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몸을 꽉 끌어안고 피눈물을 쏟아내며 가슴 찢어지게 절규합니다. 그때 은희의 머릿속에 어젯밤 동굴에서 목숨 걸고 채취해온 진귀한 야생 벌집이 번쩍 떠오릅니다. 은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둘러 망태기를 뒤져 황금빛 꿀이 가장 많이 뭉쳐있는 목청 조각을 꺼냅니다. 부서진 부엌을 뒤져 깨끗한 그릇을 찾은 뒤 목청을 듬뿍 떼어내어 따뜻한 물에 정성껏 풀어 진한 꿀물을 만듭니다. 할머니, 이 꿀물 조금만 드셔보세요. 아주 깊은 흑석산에서 캐온 진짜 귀한 약이니까 이거 드시면 당장 기운이 나실 거예요. 은희가 할머니의 굳게 닫힌 입을 조금 벌리고 진한 꿀물을 숟가락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흘려보냅니다. 달콤한 꿀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파랗게 질려있던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서서히 붉은 핏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우리 강아지 이제 살아서 온 게야. 험한 산속에서 다친 곳은 없고. 할머니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며 갈라지고 쉰 목소리로 은희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네, 저는 한 군데도 안 다치고 멀쩡해요. 할머니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가서 따뜻한 이불 덮고 누워 계세요. 할머니가 안정을 되찾은 것을 확인한 은희는 할머니를 부축하여 부서진 문짝을 조심스럽게 넘어 방 안으로 모셔 눕힙니다. 할머니, 제가 지금 당장 읍내 한약방에 가서 이것들 다 비싼 값에 팔아올게요. 그 악독한 장 서방한테 1,000만 원 다 갚고 올 테니까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고 꼼짝 말고 쉬고 계세요. 은희는 분노와 굳은 결의의 참 표정으로 망태기를 둘러매고 마을을 벗어나 읍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린 은희는 읍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약방 문을 거칠게 열고 뛰어들어갑니다. 원장님, 제가 오늘 뱀골 계곡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아주 귀한 물건들을 캐왔어요. 당장 빚을 갚아야 하니까 이것들 다 쳐서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은희가 헐떡이는 숨을 거칠게 고르며 계산대 위로 흑석산에서 캐온 자연산 약초들과 꿀이 뚝뚝 떨어지는 야생 목청을 와르르 쏟아놓습니다. 아니, 이 어린 학생이 혼자서 어디서 이런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잔뜩 구해온 거야. 특히 이 꿀은 수십 년은 좋게 묵은 진품 중에 진품이네. 한약방 주인이 쓰고 있던 안경을 고쳤으며
놀란 두 눈으로 약재들의 훌륭한 품질을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합니다. 학생, 이건 워낙 구하기 힘든 귀한 물건들이라 내가 값을 아주 후하게 쳐줄게. 당장 현금으로 500만 원은 좋게 넘게 줄 수 있겠어. 주인의 말에 은희의 굳었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지지만 아직 장서방이 요구한 1,00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때 은희는 바지 주머니 속에 1,000조각으로 소중하게 싸서 넣어두었던 낡은 금반지를 번뜩 떠올립니다. 원장님, 혹시 이 물건도 값을 비싸게 쳐주실 수 있나요? 깊은 산속 동굴 바위 틈에서 주운 건데 진짜 금반지 같아서요. 은희가 주머니에서 진흙이 묻은 낡은 금반지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계산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어디 한번 줘보렴. 여기가 금은방은 아니지만 내가 금붙이 감정은 조금 할 줄 아니까 자세히 살펴봐 줄게. 한약방 주인이 반지를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돋보기를 눈에 바짝 댄 채 이리저리 살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한약방 한 구석에 마련된 응접실 소파에서 최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이끄는 김 회장의 곁을 그림자처럼 든든하게 지키는 충직한 비서실장입니다. 회장님의 건강을 위해 전국 팔도를 돌며 희귀 약재를 수소문하던 비서실장이 우연히 은희의 반지를 목격한 것입니다. 비서실장이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은희와 주인이 있는 계산대 쪽으로 미친 듯이 다가옵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방금 그 반지 당장 제 손에 이리 줘보십시오. 비서실장이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한약방 주인의 손에서 낡은 금반지를 낚아채듯 거칠게 가로챕니다. 아니, 손님. 갑자기 남의 귀한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빼앗아 가시면 어떡합니까? 한약방 주인이 당황하여 불만을 표하지만 비서실장의 두 눈은 오직 금반지에 새겨진 화려한 봉황 문양에만 강렬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수가. 이 아름다운 봉황 문양은 분명히 우리 회장님 가문의 상징인데. 비서실장의 단호했던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기 시작하고 넓은 이마에는 차가운 식은 땀이 맺힙니다. 비서실장이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금반지를 뒤집어 안쪽에 깊게 파인 특정한 연도와 영문 이니셜을 확인합니다. J, H 세상에. 40년 전에 돌아가신 사모님의 이니셜이 분명해. 잃어버렸던 이 가보가 어떻게 이 산골 마을 어린 학생 손에 들려 있는 거지. 비서실장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듯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버립니다. 아저씨, 그거 제가 산에서 주운 제 소중한 물건이에요. 당장 현금으로 바꿔서 빚 갚아야 하니까 빨리 돌려주세요. 은희가 당황하며 반지를 되찾기 위해 손을 길게 뻗지만 비서실장은 반지를 자신의 가슴에 꽉 품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비서실장은 허겁지겁 안주머니에서 최신형 휴대폰을 꺼내어 익숙한 번호를 누르고 다급하게 전화를 겁니다. 회장님, 접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40년 전 흑석산에서 실족사하신 사모님의 유품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네, 사모님이 항상 소중하게 끼고 다니시던 그 봉황 금반지가 확실합니다. 비서실장의 떨리는 보고를 듣는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와장창 깨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거칠고 떨리는 회장님의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이 반지를 가져온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겠습니다. 헬기 조심해서 타고 내려오십시오. 비서실장이 전화를 끊고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힌 붉은 눈으로 은희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학생, 이 반지를 도대체 산속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한 겁니까?
이 반지는 그냥 평범한 금붙이가 절대 아닙니다. 비서실장이 은희의 작고 거친 두 손을 덥석 잡으며 무척이나 간절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저씨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는 바빠서 당장 가봐야 해요. 지금 빨리 돈 안 가져가면 깡패들이 우리 집을 아예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은희가 잔뜩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려 하지만 비서실장은 은희의 손을 더욱 단단히 줍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이 반지의 진짜 주인이신 대기업 김 회장님께서 지금 당장 헬기를 띄워 이곳으로 날아오고 계십니다. 학생의 이 큰 은혜는 회장님께서 학생이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크게 갚으실 겁니다. 1시간 후 읍내의 낡은 보건소 앞 흙바닥으로 된 넓은 공터에 엄청난 굉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거센 바람과 함께 엄청난 흙먼지를 일으키며 대기업의 상징이 선명하게 박힌 커다란 검은색 헬기 한 대가 서서히 바닥으로 착륙합니다. 헬기 문이 열리자마자 덩치가 산만한 경호원들이 재빠르게 뛰어내리더니 주변을 철저하게 에워싸고 경계를 섭니다. 곧이어 머리가 하얗게 센 노신사 김 회장이 무척이나 다급하고 절박한 걸음걸이로 헬기에서 뛰어내립니다. 굳게 닫혀있던 한약방의 철제 셔터가 위로 올라가고 김 회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으로 급하게 들어옵니다. 김 회장의 붉게 충혈된 시선은 한약방 한가운데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는 어린 학생 은희를 단번에 향합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두 손으로 아주 정중하게 진흙이 묻은 낡은 금반지를 들어 올립니다. 회장님, 안쪽에 새겨진 글귀를 확인했습니다. 사모님의 유품이 확실합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반지를 건네줍니다. 김 회장이 덜덜 떨리는 굵은 두 손으로 반지를 건네받아 겉면에 깊게 파인 봉황 문양을 아주 조심스럽게 어루만집니다. 40년 전 거센 폭우가 쏟아지던 흑석산 깊은 계곡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영영 잃어버렸던 그 끔찍하고 슬픈 과거의 기억이 김 회장의 머릿속을 하얗게 뒤덮습니다. 김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차가운 한약방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보,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이곳에 있는 거요? 내가 40년 동안 당신 흔적이라도 찾으려고 매일같이 온 산을 다 뒤졌는데 이렇게 차가운 흙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오다니. 김 회장이 낡은 금반지를 자신의 가슴 깊이 꽉 품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오. 당신을 혼자 그 차가운 산속에 두고 와서 내가 하루도 편히 잠을 잔 적이 없소? 한참 동안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던 김 회장이 옷소매로 젖은 얼굴을 거칠게 닦아내며 은희를 애처롭게 올려다봅니다. 학생, 정말 고맙습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내의 유품을 온전하게 찾아주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 귀한 반지를 험한 산속 어디에서 어떻게 찾은 건지 내게 아주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김 회장의 간절하고 떨리는 물음에 은희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입을 엽니다. 어제 흑석산 중턱에 약초를 캐러 올라갔다가 갑자기 벼락이 치고 산사태가 날 것처럼 비가 무섭게 쏟아졌어요. 비를 피하려고 바위 밑에 가려진 아주 깊은 동굴 안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추워서 불을 피우고 안쪽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야생벌집이 바위 틈에 매달려 있었어요. 벌들을 매운 연기로 쫓아내고 할머니들이 꿀을 캐다 보니까 제일 안쪽 진흙 속에 이 반지가 딱딱하게 굳은 채로 깊숙이 박혀 있었어요.
차분하고 또렷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은희의 낡고 흙투성이가 된 작업복을 본 김 회장이 가슴을 치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학생처럼 이렇게 어리고 여린 아이가 혼자서 왜 그런 무섭고 깊은 산속까지 험하게 들어간 겁니까? 자칫 발이라도 헛디뎠으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김 회장이 무척이나 안타까운 눈빛으로 은희의 상처투성이 손등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저를 핏덩이 때부터 거두어서 친손녀처럼 아껴주신 할머니가 깊은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 계시거든요. 당장 내일 할머니 약값도 구해야 하고 마을 악당 아저씨한테 당장 갚아야 할 억지빚도 있어서 위험한 줄 알면서도 험한 계곡까지 약초를 캐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불쌍한 할머니를 지킬 사람은 이 세상에 저 하나뿐이니까요. 은희의 눈물겹고 갸륵한 사연을 묵묵히 전해들은 김 회장의 주름진 눈가에 다시 뜨거운 눈물이 차오릅니다. 김 회장은 고작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에 병든 할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매일같이 목숨을 걸고 절벽을 타는 은희의 깊은 효심에 가슴이 저릿해짐을 느낍니다. 김 회장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나 등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비서실장이 신속하게 안주머니에서 아주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은희의 두 손에 정중하게 쥐어줍니다. 이것은 내가 학생에게 주는 아주 작은 성의입니다. 내 평생의 한을 풀어준 엄청난 은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니 절대 사양하지 말고 챙겨주십시오. 이 돈으로 그 지긋지긋한 빚부터 당장 갚아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밤 당장 내 헬기에 할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고 서울에서 제일 훌륭한 특별병동으로 함께 올라갑시다. 내가 할머니의 병은 물론이고 학생의 앞날까지 남은 평생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은희는 봉투 안쪽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고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액수가 적힌 수표 다발을 확인하고는 입을 떡 벌립니다. 은희는 너무 큰 금액에 두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김 회장을 향해 허리를 깊이 굽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회장님, 정말 세상을 다 주신 것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감사합니다. 하지만 서울병원으로 가는 건 오늘 밤 말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면 안 될까요? 우리 마을이 너무 좁고 후미져서 이 무서운 헬기나 검은 옷 입은 무서운 아저씨들이 동네에 계속 서 계시면 조용한 이웃들이 겁을 먹고 문을 다 잠글 거예요. 게다가 할머니도 몸이 많이 편찮으신데 밤에 갑자기 헬기를 타시면 심장이 놀라실 수도 있고요. 은희가 수표 봉투를 가슴에 소중하게 꽉 안고 무척 간절한 눈빛으로 김 회장에게 부탁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동안 눈물만 흘리며 고생했던 낡은 우리 집에서 마지막으로 그 악당 아저씨의 빚을 제 손으로 당당하게 다 갚아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부뚜막에 불을 지펴서 할머니와 오붓하게 따뜻한 고깃국에 하얀 쌀밥을 배부르게 지어 먹고 싶습니다. 그동안 맺힌 서름을 낡은 방에서 다 훌훌 털어버리고 내일 아침 일찍 밝은 마음으로 출발하고 싶어요. 김 회장은 엄청난 보상 앞에서도 촌스러운 이웃들을 먼저 배려하고 할머니와의 소박한 식사 한 끼를 먼저 소원하는 은희의 예쁘고 맑은 손내에 환하고 인자한 미소를 짓습니다. 학생의 마음씨가 참으로 깊고 따뜻하군요. 내 수십 년을 살면서 이렇게 맑은 아이는 처음 봅니다. 좋습니다. 학생의 뜻이 정 그렇다면 오늘 경호원들은 모두 이곳에서 철수시키겠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 8시 정각에 아주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넓은 자동차와 훌륭한 의사들을 집 앞으로 곧장 보내도록 하죠. 오늘 밤은 빚 걱정 없이 할머니와 따뜻한 밤을 보내십시오.
김 회장이 은희의 작은 어깨를 든든하게 토닥여준 후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을 이끌고 다시 밖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요란한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김 회장의 검은 헬기가 푸른 하늘 위로 솟아오르며 순식간에 구름을 가르고 서울을 향해 날아갑니다. 한편 그 시각 보건소 공터 구석에 부서진 담벼락 뒤에 바짝 엎드려 주변의 눈치를 살피던 장 서방의 두 눈이 기괴한 탐욕으로 번뜩입니다. 장 서방은 한약방 문 밖에서 은희가 김 회장으로부터 두툼한 수표 봉투를 넙죽 건네받아 품에 안는 장면을 멀리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저 근본도 없는 조그만 고아년이 도대체 약초를 얼마나 캤길래 대기업 회장놈한테서 저렇게 엄청난 두께의 돈다발을 받는 거지. 장서방이 입술을 혀로 날름거리며 학고는 헬기와 험악한 경호원들이 마을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을 끝까지 확인합니다. 장서방은 침을 바닥에 탁 뱉고 곧바로 바지 주머니에서 낡은 전화를 꺼내어 평소 부리던 흉악한 정가자 출신 용역 깡패 5명을 은밀하게 호출합니다. 마을 외곽 후미진 곳에 버려져 있는 으슥한 비닐하우스 도박장 안으로 덩치가 크고 팔뚝에 문신이 가득한 깡패들이 거친 숨을 내쉬며 하나둘 모여듭니다. 형님, 갑자기 이 해가 쨍쨍한 대낮에 저희를 몽땅 부르신 진짜 이유가 뭡니까? 얼굴에 칼자국이 선명한 용역 대장이 흉터를 만지작거리며 묻자 장서방이 비릿하고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탁자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칩니다. 다들 귀를 열고 아주 똑똑히 잘 들어라. 방금 저 산자락 밑에 사는 은인연이 대기업 회장놈한테서 평생 구경도 못할 무지막지한 수표 뭉치를 받는 걸 내 두 눈으로 직접 봤다. 대충 봉투 두께만 봐도 수십억은 좋게 넘을 돈이었다. 장서방의 말에 험악한 용역 깡패들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시뻘건 탐욕으로 물들며 다 같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무서운 경호원 새끼들이 방금 헬기 타고 싹 다 서울로 가버렸다는 거야. 오늘 밤 그 썩어 빠진 집구석에는 숨 넘어가는 늙은이랑 기집애 단둘뿐이다.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란 말이다. 장서방이 탁자 위에 꽂혀있던 날카로운 칼을 거칠게 뽑아들고 허공을 향해 무자비하게 휘두릅니다. 오늘 밤 깊게 잠들었을 때 당장 그 집 문을 부수고 쳐들어가서 수표 뭉치를 싹 다 뺏어오는 거다.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늙은이 목에 칼을 들이밀고 양도 증명서에 근현 지장부터 붉게 찍게 만들어 돈을 뺏은 다음에는 2년을 아무도 못 찾는 흑석산 깊은 폐광에 처박아 버리고 집에는 기름을 잔뜩 뿌려서 재도 안 남게 몽땅 태워버려라. 쥐도 새도 모르는 완벽한 사고사로 끝내는 거야. 장서방의 끔찍하고 살벌한 범죄 계획에 용역 깡패들이 낄낄거리며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고 허리춤에 흉기를 챙겨 넣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읍내 은행에 들러 수표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현금 뭉치로 바꾼 은희가 얼굴에 환한 웃음꽃을 피우며 밖을 나섭니다. 은희는 등 뒤로 다가오고 있는 끔찍한 죽음의 위협은 조금도 예상하지 못한 채 콧노래를 부르며 발걸음도 가볍게 장터를 향해 뛰어갑니다. 정육점에 들러 붉은 살코기에 하얀 지방이 눈꽃처럼 피어난 최고급 소고기를 한가득 사고 갓 도정한 윤기 나는 햅쌀을 양손 무겁게 들어 올립니다. 양손에 맛있는 음식을 가득 쥔 은희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차고 가볍게 낡은 집을 향해 이어집니다. 양손 무겁게 짐을 든 은희가 숨을 헐떡이며 마을 어귀를 지나 집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부서진 마당 한가운데에는 장서방이 보낸 험악한 인상의 하수인 하나가 팔짱을 끼고 짝다리를 짚은 채 서 있습니다. 은희는 조금도 겁먹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와 주머니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어 하수인의 발밑에 거칠게 던집니다. 이게 어제 장서방 아저씨가 억지로 우기던 우리 할머니 빚 1,000만 원이랑 이자까지 전부 다 합친 돈이에요. 당장 이거 들고 꺼지세요. 이제 빚 다 갚았으니까 2번 다시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똑똑히 전하세요. 은희가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붙이자 하수인은 코웃음을 치며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 안을 확인합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빈틈없이 꽉 차 있는 것을 확인한 하수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하수인은 돈 봉투를 품에 황급히 챙겨 넣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칩니다. 불청객이 사라지자 은희는 팔을 걷어붙이고 어질러진 마당을 재빠르게 치우기 시작합니다. 산산조각이 난 장독대 파편들을 빗자루로 쓸어 담고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낡은 세간살이들을 다시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여놓습니다. 마당이 어느 정도 깨끗해지자 은희는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성냥으로 불을 지핍니다. 활활 타오르는 붉은 불꽃 위로 무쇠솥을 올리고 장터에서 갓 지어온 뽀얀 햅쌀을 씻어 안칩니다. 옆에 놓인 낡은 석쇠 위에는 붉은 살코기의 하얀 지방이 눈꽃처럼 피어난 최고급 한우를 가지런히 올려 굽기 시작합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고기가 익어가고 모처럼 낡은 집안에는 구수한 쌀밥 냄새와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가득 진동합니다. 은희는 방 안의 따뜻한 아랫목에 작은 밥상을 펴고 정성껏 차린 음식을 올립니다. 할머니, 이제 빚 다 갚았으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식사하세요. 제가 읍내 장터에서 제일 좋은 고기랑 쌀로 밥을 지었어요. 은희가 숟가락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크게 떠서 그 위에 육즙이 뚝뚝 떨어지는 소고기 한 점을 큼지막하게 올려줍니다. 은희는 밥숟가락을 할머니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가져가 다정하게 넣어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 비싸고 귀한 고기를 도대체 어디서 구한 게야. 그 무서운 빚은 또 어떻게 갚았고? 할머니가 고기를 오물오물 씹으며 놀란 토끼 눈으로 은희를 바라봅니다. 은희는 오늘 산속 동굴에서 우연히 발견한 금반지가 대기업 회장님의 갑오였고 그 덕분에 아주 큰 사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모두 들려줍니다. 내일 아침 8시 정각에 회장님이 으리으리하고 커다란 자동차를 우리 집 앞으로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그 차 타고 서울에서 제일 큰 병원으로 가서 우리 할머니 아픈 곳 다 고치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 거예요. 은희의 희망찬 목소리를 듣던 할머니의 깊게 주름진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립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않구나. 우리 불쌍한 새끼 고생만 하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날이 오다니. 할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은희를 품에 와락 끌어안으며 소리내어 엉엉 웁니다. 은희도 할머니의 굽은 등을 마주 안고 그동안 겪었던 지독한 가난과 서름의 시간들을 모두 씻어내듯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배부르고 따뜻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은희는 방 안쪽으로 가서 약초 망태기를 엽니다. 김 회장에게 받았던 봉투 안에서 조금 전 빚을 갚고 남은 어마어마한 액수의 수표 다발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은희는 행여나 수표가 물에 젖거나 찢어질세라 두꺼운 비닐로 겹겹이 아주 단단하게 둘러싸서 포장합니다. 은희는 방구석의 낡은 노란색 장판 끝을 손톱으로 살짝 들어 올리고 가장 깊숙한 안쪽 틈새로 수표 다발을 쑥 밀어 넣어 꽁꽁 숨겨둡니다. 밤이 아주 깊어지고 창밖으로 풀벌레 우는 소리만 고요하게 들려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은희 역시 지친 몸을 이불 속에 뉘이며 내일 아침 도착할 김 회장의 차를 타고 서울로 훌쩍 떠날 생각에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두 눈을 감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2시경이 되자 짙은 구름이 달빛조차 완벽하게 가려버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은인의 집 낡은 대문 밖으로 시커먼 그림자 6개가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은밀하게 다가와 멈춰섭니다. 손에 날카로운 흉기와 두꺼운 밧줄을 든 장서방과 흉악한 정갈을 가진 5명의 용역 깡패들입니다. 장서방은 손가락으로 마당을 가리키며 부하들에게 조용히 잠입하라는 수신호를 보냅니다. 깡패들은 담장을 넘어 무방비 상태인 은인의 집 마당으로 순식간에 스며듭니다. 그때 방 안에서 곤히 잠들어 있던 은희의 감각이 번쩍 깨어납니다. 산속에서 맹수들의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던 은희의 예민한 본능이 마당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인기척을 곧바로 알아챈 것입니다. 은희가 놀란 눈을 번쩍 뜨고 이불을 걷어차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바로 그 찰나입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엄청나게 거친 손길이 낡은 방문을 산산조각 내며 부수고 방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조금 전까지 따뜻하고 평화롭던 방 안은 순식간에 끔찍한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은희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덩치 큰 깡패 2명이 달려들어 거칠고 냄새나는 수건으로 은희의 입을 꽉 틀어막아 버립니다. 나머지 깡패들이 은희의 두 팔과 다리를 강압적으로 꺾고 차가운 방바닥으로 강하게 짓눌러 버립니다. 은희가 미친 듯이 몸부림을 쳐보지만 건장한 성인 남성들의 완력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요란한 소란에 잠에서 깬 할머니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사색이 되어 소리칩니다. 이 무서운 도둑놈들아, 우리 은희 몸에서 당장 손 떼. 사람 살려주시오. 할머니가 은희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바닥을 기어가 깡패들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꽉 물고 늘어집니다. 그때 방문턱에 서서 방 안을 내려다보던 장서방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이 냄새나는 늙은이가 눈치가 없이 발악을 하네. 당장 저리 안 꺼져. 장서방이 두꺼운 구두를 신은 발로 할머니의 복부를 무자비하게 걷어차 버립니다. 할머니의 마른 몸이 허공으로 붕 뜨더니 방구석 벽에 부딪히고는 바닥에 처참하게 굴러떨어집니다. 수건으로 입이 틀어막힌 은희가 두 눈이 붉게 충혈된 채 찢어지는 비명을 삼키지만 깡패들의 무거운 무릎에 짓눌려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서 붉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할머니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완전히 기절해 버립니다. 장서방은 매의 눈으로 방 안을 훑어보더니 구둣발로 방바닥을 쿵쿵 짓밟으며 돌아다닙니다. 이 맹랑한 기집애가 그 엄청난 돈다발을 도대체 어디에 숨겨둔 거야? 장서방이 바닥에 낡은 장판 가장자리를 걷어차고 두 손으로 북북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판 제일 깊숙한 안쪽 틈새에서 비닐로 겹겹이 포장된 두툼한 뭉치가 장서방의 손에 잡힙니다. 장서방이 비닐을 거칠게 뜯어내고 그 안에 든 어마어마한 액수의 수표 다발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찾았다. 이 엄청난 돈이 이제 다 내 거란 말이지. 고아 기집애 따위가 이런 큰 돈을 만져볼 자격이나 있나? 장서방이 탐욕스럽고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리며 품속에서 종이 서류들을 꺼내듭니다. 미리 치밀하게 준비해온 현금화 양도 증명서와 인감증명 위임장입니다. 장서방이 허리춤에서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을 뽑아들더니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 할머니의 목덜미에 바짝 가져다 댑니다. 우리 조용히 합의하자. 네가 여기에 예쁘게 지장 하나만 찍어주면 이 할망구 목숨은 살려줄게.
만약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당장 여기서 숨통을 끊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장서방이 칼끝으로 할머니의 얇은 목을 꾹 누르자 붉은 피가 살짝 배어 나옵니다. 은희가 공포와 분노로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장서방을 죽일 듯이 쏘아봅니다. 하지만 당장 할머니의 목숨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자 은희는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깡패 하나가 은희의 오른손을 거칠게 낚아채어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장서방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붉은 인주를 꺼내 은희의 엄지손가락에 듬뿍 묻힙니다. 장서방은 은희의 손가락을 꽉 움켜쥐고 양도 증명서, 위임장 붉은 지장을 선명하게 연거푸 찍어냅니다. 서류를 완성한 장서방이 종이들을 흔들어 보이며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립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 수표는 내 거다. 증거가 남으면 피곤해지니까 당장 저 기집애 입에 재갈 물리고 밧줄로 꽁꽁 묶어. 그리고 저 늙은이랑 같이 끌고 나가서 당장 차에 실어. 깡패들이 거친 밧줄로 은희의 팔과 다리를 뒤로 꺾어 아주 짐승처럼 단단하게 결박합니다. 은희는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밖으로 질질 끌려나갑니다. 깡패들은 기절한 할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마당 밖으로 거칠게 끌고 나갑니다. 대문 밖에는 번호판을 가린 커다란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깡패들이 트렁크 문을 활짝 열고 결박된 은희와 할머니를 짐짝 던지듯 거칠게 쑤셔 넣습니다. 트렁크 문이 닫히며 은희의 시야는 완벽한 어둠 속에 갇혀버립니다. 장서방이 운전석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자 검은색 승합차가 어두운 산길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리는 검은색 승합차가 심하게 덜컹거립니다. 포장조차 되지 않은 거칠고 험한 산길을 짐승처럼 무섭게 내달리는 중입니다. 트렁크 안에서 꽁꽁 묶인 채 이리저리 뒹구는 은희는 뼈가 부서질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가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거칠게 멈춰섭니다. 트렁크 문이 벌컥 열리고 서늘한 산바람과 함께 장서방과 깡패들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깡패들이 은희와 기절한 할머니의 머리채와 옷깃을 마구잡이로 움켜쥐고 차 밖으로 질질 끌어냅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도 10년 넘게 발길을 뚝 끊어버린 흑석산 가장 깊은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완전히 버려져 음산한 한기만 뿜어내는 거대한 폐광 입구입니다. 빨리 저 안쪽 창고에 2년 다 처박아 버려. 장서방의 잔혹한 명령이 떨어지자 깡패들이 은희와 할머니를 어두컴컴한 폐광 안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온갖 거미줄과 곰팡이가 가득한 낡은 자재 창고 안차가운 흙바닥에 두 사람을 거칠게 내팽개칩니다. 장서방이 휴대용 손전등을 켜서 은희의 얼굴을 눈부시게 비추며 다가옵니다. 장서방이 더러운 손으로 은희의 턱을 억세게 움켜쥐고는 소름 끼치도록 비열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말라 죽는 거야. 나는 당장 산 아래로 내려가서 너희 낡은 집에 등유를 잔뜩 뿌려버릴 거다. 불을 활활 질러버리면 내일 아침 경찰들이 와서 너희가 잠자다 불에 타 죽은 줄 알겠지. 그럼 이 엄청난 돈은 아주 완벽하게 내 차지가 되는 거야. 장서방이 은희의 턱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악마 같은 웃음을 터뜨리며 몸을 돌립니다. 장서방과 깡패들은 창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아주 무겁고 녹슨 철문이 쾅 닫힙니다. 밖에서 굵은 자물쇠가 철컥 잠기는 절망적인 소리가 폐광 안을 섬뜩하게 울립니다. 손전등 불빛마저 사라진 창고 안은 빛 한 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완벽하고
숨막히는 어둠에 잠겨버립니다. 입에 두꺼운 재갈이 물린 은희는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바닥을 뒹굴며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은희가 자신의 얼굴을 할머니의 코와 입가에 바짝 가져다 대고 아주 미세한 숨소리를 확인합니다. 할머니의 호흡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불규칙하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누워서 죽을 수는 없어. 우리 할머니를 반드시 살려서 여기서 꼭 나갈 거야. 은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두 눈을 질끈 감고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은희는 등 뒤로 아주 단단하게 결박된 밧줄의 매듭 구조를 손끝의 감각만으로 샅샅이 더듬어 살핍니다. 이건 사냥꾼들이 산짐승을 잡을 때 쓰는 매듭 방식이랑 똑같아. 아무리 당겨도 풀리지 않고 살만 파고드는 방식이야. 은희는 자신이 그동안 산속에서 수많은 밀렵꾼들의 위험한 올가미를 맨손으로 해체했던 감각을 온전히 떠올립니다. 은희는 매듭을 풀기 위해 묶인 두 손목을 비정상적인 각도로 심하게 비틀기 시작합니다. 손목 피부가 밧줄에 깊게 쓸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벌겋게 피투성이가 됩니다. 조금만 더 비틀면 틈이 생길 거야. 은희는 뼈마디가 툭 떨어져 탈골되는 끔찍하고 극심한 고통을 이 악물고 참아냅니다. 마침내 밧줄과 손목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기자 은희는 그 틈으로 손가락을 구겨 넣어 올가미의 중심 매듭을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밀어 올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팽팽하던 밧줄이 스르륵 느슨해지더니 마침내 은희의 두 손이 자유를 찾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은희는 입에 물린 더러운 재갈을 뱉어내고 발목에 묶인 밧줄까지 순식간에 풀어냅니다. 은희는 곧바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할머니의 마른 몸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놈들 다 없애버리고 당장 모시고 나갈게요. 은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손으로 차갑고 거친 창고 바닥을 구석구석 샅샅이 더듬으며 기어다닙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흙먼지 사이에서 은희의 손끝에 길쭉하고 날카로운 금속 조각 하나가 만져집니다. 찾았다. 이건 굵고 길다란 아주 오래된 녹슨 대못이야. 은희가 녹슨 대못을 단단히 움켜쥐고 굳게 닫힌 철문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은희는 밖에서 걸어 잠긴 구식 자물쇠의 작은 열쇠 구멍 안으로 녹슨 대못을 쑥 밀어넣습니다. 산에서 작은 나뭇가지로 덫의 용수철을 튕겨내던 거랑 똑같은 원리야. 내부의 걸쇠만 위로 탁 들어 올리면 열릴 거야. 은희는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못의 방향을 이리저리 정교하게 비틀며 자물쇠 내부를 자극합니다. 철컥. 아주 경쾌하고 시원한 마찰음과 함께 굳게 잠겨있던 무거운 자물쇠가 풀려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은희가 힘껏 밀어젖힌 철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마침내 폐광 밖에 서늘한 바람이 밀려 들어옵니다. 폐광 밖으로 나온 은희는 무작정 어두운 산 아래로 도망가는 대신 주변을 매섭게 살피기 시작합니다. 지금 산 밑으로 내려가면 그 무서운 깡패놈들하고 마주칠 거야. 도망치는 것보다 여기서 그놈들을 아주 완벽하게 끝장내버릴 무기를 찾아야 해. 은희는 폐광 주변에 아주 습하고 그늘진 흙바닥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미친 듯이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었네. 만지기만 해도 살이 퉁퉁 붙는 맹독성 두꺼비 풀이랑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쐐기풀 군락지야. 은희는 맨손으로 독초들을 아주 거칠고 빠르게 한가득 뜯어 모읍니다. 독초의 독기 때문에 은희의 손이 벌겋게 부어오르지만 은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독초를 잔뜩 모은 은희는 평평하고 널찍한 바위 위로 다가가 바지 주머니를 뒤집어 까기 시작합니다. 어제 흑석산 동굴에서 그 거대한 야생벌집을 채취할 때 바지 주머니와 소매 끝에 잔뜩 묻어있던 밀랍 찌꺼기들입니다. 야생 목청에서 떨어져 나온 이 밀랍 찌꺼기는 엄청나게 강렬하고 달콤한 냄새를 품고 있지. 벌들을 미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페로몬 덩어리야. 은희는 딱딱하게 굳어있던 밀랍 찌꺼기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싹 긁어내어 독초 위로 수북하게 모아놓습니다. 은희는 주변에서 가장 무겁고 단단한 돌멩이 하나를 양손으로 집어듭니다. 은희는 맹독성 풀의 독한 진액과 야생 벌집의 달콤한 밀랍 찌꺼기가 하나로 완벽하게 섞이도록 돌로 거칠게 지지기기 시작합니다. 풀의 쓴내와 꿀의 단내가 기괴하게 섞이면서 코를 찌르는 아주 지독하고 강력한 냄새가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흑석산 일대 땅속에는 사람 살점도 물어뜯는 엄청나게 포악하고 무서운 야생 땡벌과 장수말벌 군락지가 수십 개나 널려 있어. 이 냄새를 맡으면 그 녀석들이 극도로 흥분해서 아주 떼거리로 몰려들 거야. 은희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자신이 만든 치명적이고 완벽한 천연 유인제를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은희는 장서방 일당이 절대로 살아서 이 산을 내려가지 못하도록 만들 완벽한 사냥의 덫을 치밀하게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다음날 아침 8시 정각이 되자 맑은 햇살이 마을을 밝게 비춥니다. 어제 김 회장이 약속했던 대로 마을 어귀로 최고급 검은색 세단과 의료진이 탄 앰뷸런스가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건장한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려 은인의 집 낡은 대문을 정중하게 두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이상함을 느낀 경호원 대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섭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난장판이야. 경호원 대장의 눈앞에는 완전히 박살 나버린 방문과 마당 곳곳에 널브러진 깨진 물건들이 처참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방 안으로 뛰어들어간 경호원들은 바닥에 선명하게 낭자한 붉은 핏자국과 거칠게 뜯겨나간 낡은 장판을 발견합니다. 은희와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벽한 빈집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회장님께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무참하게 납치당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본사에 연락해서 헬기와 수색 헬기를 몽땅 띄워. 경호원 대장의 다급하고 분노에 찬 고함 소리와 함께 낡은 마을 상공으로 거대한 헬기 소리와 경찰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대대적이고 긴박한 흑석산 전역의 산수색이 폭풍처럼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산 아래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은인의 집마당으로 시퍼런 등유통을 양손에 든 장, 서방과 용역 깡패들이 거친 숨을 내쉬며 들어섭니다. 장서방이 뚜껑을 열고 박살난 방문과 마루 위로 역겨운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등유를 무자비하게 흩뿌리기 시작합니다. 구석구석 아주 흥건하게 부어버려. 성냥 하나만 던지면 뼈가루 하나 남지 않고 몽땅 잿더미가 되도록 활활 태워버리는 거다. 장서방이 주머니에서 성냥갑을 꺼내며 섬뜩한 미소를 짓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갑자기 마을 상공을 시커멓게 뒤덮는 어마어마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사방의 좁은 골목길에서는 수십 대의 경찰차들이 붉은 경광등을 번쩍이며 귀가 따가운 사이렌 소리를 내뿜고 달려옵니다. 형님, 저기 하늘에 떠 있는 거 어제 봤던 그 대기업 헬리콥터 아닙니까? 검은 양복 입은 무서운 놈들이랑 경찰들이 벌써 동네를 쫙 깔았습니다.
망을 보던 용역 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오며 다급하게 외칩니다. 대기업 경호원들과 무장한 경찰 병력이 집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는 것을 확인한 장 서방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이런 빌어먹을. 아침 8시 정각에 데리러 온다는 말이 진짜였어. 경찰들까지 냄새를 맡고 몰려오다니 일이 완전히 꼬여버렸잖아. 장서방이 들고 있던 등유통을 바닥에 거칠게 내동팽이 치며 이를 빠득빠득합니다. 당장 뛰어. 이대로 붉은 지장 찍힌 서류를 품에 안고 경찰한테 잡히면 꼼짝없이 납치 강도에 살인미수로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해. 당장 폐광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 늙은이랑 기집애 숨통을 아주 확실하게 끊어버려야 해. 입을 영원히 다물게 만들어서 흔적을 완벽하게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어. 장서방 일당은 불을 지르는 것을 포기하고 덜덜 떨리는 다리로 산길을 향해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폐광 위쪽에 깎아지른 산등성이에 바짝 엎드려 산 아래를 날카롭게 내려다보던 은희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입니다. 내 예상이 완벽하게 맞았어. 저 악당놈들이 경찰차 소리를 듣고 당황해서 이쪽으로 다시 기어 올라오고 있어. 우리를 확실하게 죽여서 입을 막으려는 수작이 분명해. 은희는 손에 들린 돌멩이를 꽉 쥐고 자신이 정성껏 지식여 놓은 치명적인 천연 유인제를 내려다봅니다. 은희는 두 손으로 끈적끈적한 유인제 덩어리들을 한 움큼씩 퍼서 폐광으로 올라오는 유일한 길목으로 달려갑니다. 장서방 일당이 이 길로 올라오려면 반드시 이 좁은 암벽 틈새를 지나야만 해. 은희는 성인 남성의 발이 푹 빠질 만큼 깊게 파인 진흙 웅덩이 바닥에 밀랍과 독초가 섞인 유인제를 아주 듬뿍 발라놓습니다. 웅덩이 위로는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와 커다란 잎사귀들을 교묘하게 덮어 시야를 완벽하게 위장합니다. 길목 곳곳에 뾰족한 돌멩이와 나뭇가지 끝에도 유인제를 잔뜩 묻혀 치명적인 함정 설치를 순식간에 끝마칩니다. 함정 설치를 모두 마친 은희는 서둘러 폐광 입구 쪽으로 달려가 벽에 기대어 있는 할머니의 마른 팔을 부축합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저를 따라오세요. 저 악당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피해야만 살 수 있어요. 은희는 할머니를 이끌고 유인제의 지독한 냄새가 절대 닿지 않는 바람의 역방향을 타고 아주 높은 바위 위로 조심스럽게 몸을 숨깁니다. 은희와 할머니가 숨을 죽이고 바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헉헉? 형님, 산길이 너무 가팔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 폐광 낡은 철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용역 대장이 턱 끝까지 차오른 숨을 헐떡이며 앞장서서 진입로로 들어섭니다. 뭐라고? 밧줄로 꽁꽁 묶어둔 년들이 어떻게 자물쇠를 풀고 도망쳤다는 거야. 당장 주변을 샅샅이 뒤져서 머리채라도 끌고 와. 장서방이 뒤따라 올라오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길길이 날뜁니다. 용역 대장이 폐광 쪽으로 급하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은희가 위장해 놓은 나뭇가지 함정을 육중한 구둣발로 아주 강하게 밟아버립니다. 빠지직. 마른 나뭇가지들이 요란하게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용역 대장의 발목이 웅덩이 깊숙한 곳까지 푹 빠져버립니다. 그 순간 웅덩이 바닥에 고여있던 끈적한 유인제가 거칠게 지식여지며 용역 대장의 바지가랑이와 장 서방의 얼굴 쪽으로 팍 하고 튀어오릅니다. 윽! 이게 무슨 기분 나쁜 액체야. 아주 달콤하면서도 구역질 나는 지독한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장서방이 옷소매로 얼굴에 튄 끈적한 액체를 짜증스럽게 닦아내며 콧구멍을 틀어막습니다. 맹독성 독초의 진액과 야생 벌집의 강력한 단내가 섞인 기괴하고 치명적인 냄새가 거센 산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지독한 냄새가 흑석산 일대에 스며들자마자 산속의 공기가 무섭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웅, 웽웽. 폐광 주변을 둘러싼 거대한 고목나무 구멍과 축축한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날갯짓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형님, 저기 하늘에서 시커먼 구름 같은 게 우리 쪽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저게 도대체 뭡니까? 용역 깡패 하나가 하늘을 가리키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것은 구름이 아니라 거대한 군락을 이루고 서식하던 수만 마리의 야생 땡벌과 흉포한 장수말벌 떼입니다. 유인제의 강력한 페로몬 냄새에 극도로 흥분한 벌떼가 검은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숲속에서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수만 마리의 벌떼는 아주 달콤하고 지독한 유인제 액체를 온몸에 뒤집어 쓴 장, 서방과 용역 깡패들을 완벽한 먹잇감으로 인식합니다. 벌떼가 굉음을 내며 전투기처럼 하강하더니 깡패들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무자비한 독침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퍼붓기 시작합니다. 으아, 내 눈. 벌이 내 눈을 쌌어. 사람 살려. 얼굴에 액체를 가장 많이 뒤집어 쓴 용역 대장이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팽개치고 얼굴을 부여잡은 채 차가운 흙가닥을 대굴대굴 구릅니다. 다른 깡패들도 살이 찢어지고 불타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허공에 주먹을 마구 휘두릅니다. 하지만 끈적한 냄새가 그들의 몸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무자비한 벌떼의 습격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벌들은 옷의 틈새를 파고들어 깡패들의 맨살에 날카로운 독침을 수십 번씩 박아 넣습니다. 저리 꺼져. 저리 가란 말이야. 으아. 장서방은 살기 위해 허우적거리며 두 팔을 휘젓고 산 아래로 도망치려 발버둥을 칩니다. 시야가 완전히 벌떼로 가려진 장서방이 앞으로 뛰쳐나가던 순간 은희가 함정을 파며 미리 굴려놓았던 굵은 통나무의 정강이가 거칠게 걸리고 맙니다. 장서방의 몸이 허공으로 붕 뜨더니 딱딱한 돌바닥의 앞면을 강하게 부딪히며 처참하게 고꾸라집니다. 바닥에 쓰러진 장서방의 얼굴과 목덜미 위로 수백 마리의 성남벌떼가 새까맣게 달라붙어 무자비하게 독침을 찔러댑니다. 장서방의 얼굴은 사람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흉측하고 기괴하게 붉게 부풀어 오릅니다. 장서방이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더니 이내 눈이 뒤집힌 채로 기절해버립니다. 바로 그때 산 정상의 위치 추적 신호와 수색조의 무전 보고를 받은 엄청난 수의 헬리콥터들이 폐광 상공에 요란하게 도착합니다. 경찰 헬리콥터와 김 회장의 전용 헬리콥터가 프로펠러로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공중에 정지합니다. 헬기 문이 일제히 열리며 두꺼운 밧줄이 바닥으로 빠르게 던져집니다. 흰색의 두꺼운 방호복과 방독면으로 완전 무장한 특수구조대원들과 무장경찰들이 밧줄을 타고 번개처럼 하강합니다. 당장 연막탄을 터뜨려서 벌떼부터 쫓아내고 저놈들 손목에 수갑부터 채워. 특수대원들이 붉은 연기를 내뿜는 연막탄을 폐광 주변으로 마구 던지자 매캐한 연기가 사방을 덮으며 벌떼가 괴로워하며 산속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대원들이 달려들어 온몸이 퉁퉁 부어오른 채 거품을 물고 쓰러진 장서방과 용역 깡패들의 등 뒤로 거칠게 수갑을 채우며 완벽하게 상황을 제압합니다. 모든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고 헬리콥터의 요란한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자
아주 높은 바위 위에서 은희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방호복을 벗어 던진 대원들이 서둘러 응급 들것을 가져와 할머니를 무척이나 조심스럽게 눕힙니다. 구급 헬기를 향해 천천히 이동하는 들것 옆에서 은희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양손으로 꽉 부여잡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정말 큰 고생을 했구나. 네가 내 목숨을 살린 게야. 할머니가 미세하게 눈을 뜨고 은희의 상처투성이 손등을 어루만지며 속삭입니다. 그제야 은희는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의 끈을 탁 놓아버리고 참았던 뜨거운 안도의 눈물을 폭포수처럼 터뜨립니다. 피고인 장서방과 일당에게 납치와 강도 그리고 살인미수의 무거운 죄를 물어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법봉을 3번 강하게 내리치며 법정 안에 울려 퍼지도록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립니다. 벌떼에게 쏘여 아직도 얼굴이 흉측하게 퉁퉁 부어있는 장서방이 다리에 힘이 풀려 법정 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판사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고 감형을 해주십시오.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장서방이 수갑을 찬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싹싹 비며 짐승처럼 오열합니다. 피고인은 병든 노인과 어린 소녀의 생명을 끔찍하게 위협하고 거액의 재산을 갈취하려 한 죄질이 아주 불량합니다. 평생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십시오. 판사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꾸짖음에 장서방은 완전히 절망하며 고개를 바닥에 쳐박고 맙니다. 며칠 뒤 경찰들이 장서방의 으슥한 비닐하우스 도박장을 샅샅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서류 더미가 쏟아져 나옵니다. 반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장서방이 마을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땅을 빼앗으려고 만든 가짜 차용증이랑 불법 땅 투기 장부들이 전부 여기 숨겨져 있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먼지 쌓인 두꺼운 장부들을 흔들어 보이며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달려온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빼앗겼던 비옥한 땅과 소중한 재산 문서를 무사히 돌려받습니다. 드디어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완벽하게 되찾았소. 이게 다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그 무서운 악당을 잡아넣어준 우리 용감한 은희 덕분이요. 마을 이장과 이웃 주민들이 되찾은 땅 문서를 품에 꽉 껴안고 기쁨의 통곡을 펑펑 쏟아냅니다. 장서방이 기절한 할머니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은희에게 강제로 찢게 만들었던 억지양도 서류 역시 완벽하게 무효로 처리됩니다. 김 회장이 은희에게 주었던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의 수표 다발은 10원짜리 하나 줄어들지 않고 온전히 은희의 통장으로 복구됩니다. 이 장서방 놈이 평생 우리 피눈물을 쥐어짜서 모은 이 더러운 은닉 재산들은 몽땅 뺏어서 우리 마을의 튼튼한 발전 기금으로 씁시다. 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장서방에 숨겨진 더러운 재산마저 전부 마을을 위해 환수됩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약자들을 잔인하게 괴롭히던 악당들은 결국 철저하고 비참한 사회적 파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장서방 일당이 감옥으로 끌려가고 한 달 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아주 크고 넓은 최고급 특별 병실 안입니다. 할머니, 다리에 힘을 조금만 더 단단히 주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한 걸음만 걸어보세요. 은희가 양팔을 넓게 벌리고 잔뜩 기대에 찬 목소리로 박수를 치며 응원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훌륭한 의사들에게 아주 큰 수술을 무사히 받은 할머니가 기적적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고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할머니가 덜덜 떨리는 두 다리로 차가운 병실 바닥을 굳게 디디고 혼자 힘으로 당당하게 세 걸음을 걷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내 다리가 진짜로 움직이는구나. 내가 내 두 발로 다시 땅을 밟고 서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어. 할머니가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은희의 품으로 와락 안겨듭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할머니 이제 낡은 방에서 안 아프고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은희도 할머니의 얇은 목을 꽉 끌어안고 벅차오르는 감격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냅니다. 이 따뜻한 모습을 병실 문턱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김 회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두 분 정말 축하합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기적처럼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다니 제 마음이 다 날아갈 것 같이 무척 기쁩니다. 김 회장이 은희와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두 사람의 거친 손을 아주 따뜻하게 맞잡으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회장님, 이 엄청난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살아서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거두어 살려주셔서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김 회장을 향해 허리를 굽히며 연신 뜨거운 눈물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이 맑고 용감한 아이에게 제 남은 평생을 다 바쳐도 모자랄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김 회장이 은희의 상처투성이었던 두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고 아주 깊고 다정한 눈빛을 보냅니다. 은희야, 네가 칠흑 같은 폐광에 갇혔을 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놀라운 기지와 용기로 무서운 악당들을 완전히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경찰에게 다 전해 들었다. 너는 내 아내의 소중한 유품을 찾아준 은인을 넘어서서 정말 하늘이 내게 맺어준 가장 귀한 인연이 틀림없구나. 김 회장의 깊게 파인 주름진 눈가에 아주 촉촉하고 따뜻한 눈물이 고여 반짝입니다. 내가 너의 든든하고 따뜻한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나를 굳게 믿고 내 진짜 딸이 되어 이 넓은 세상에서 내 핏줄로 내 가족으로 함께 살아주지 않겠니? 김 회장의 진심 어린 간절한 제안에 은희의 두 눈이 놀라움과 커다란 감동으로 흠칫 커집니다. 회장님, 저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고아를 진짜 가족으로 친딸로 삼아주시겠다니요. 저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절대 꿈이 아니란다. 네가 예쁜 입술로 허락만 해준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널 내 호적에 내 어여쁜 딸로 올리고 싶구나. 이 넓고 안전한 집에서 할머니와 우리 셋이 평생 서로 기대며 살자꾸나. 은희가 왈칵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김 회장의 넓고 따뜻한 품으로 쏙 안겨듭니다. 김 회장은 곧바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입양 절차를 모두 일사천리로 끝마치고 은희를 자신의 호적에 자랑스러운 진짜 수양딸로 올립니다. 김 회장은 은희와 할머니가 평생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자신의 으리으리한 대저택에서 햇빛이 가장 따스하게 들어오는 넓고 아름다운 방을 흔쾌히 내어줍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진정한 의미의 완벽한 가족이 됩니다. 매서운 추위가 맴돌던 겨울이 모두 지나가고 사방에 예쁜 꽃이 만발하는 아주 따스한 다음의 봄날 아침입니다. 대저택의 커다란 전신 거울 앞에 선 은희가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비추어 보며 아주 맑고 예쁘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은희의 몸에는 과거 아찔한 절벽을 오르내리던 흙투성이 낡은 작업복 대신 아주 단정하고 세련된 명문 고등학교의 빳빳하고 예쁜 교복이 입혀져 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저 이제 학교 지각하지 않게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이따 늦은 오후에 봬요. 은희가 경쾌하고 밝은 목소리로 크게 인사하며
넓은 대저택의 거대한 현관문을 활기차게 나섭니다. 은희가 학교로 떠난 뒤 넓고 푸른 잔디가 끝없이 푹신하게 깔린 대저택의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아주 고운 빛깔의 고급스러운 비단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은 할머니가 몰라보게 젊어지고 건강해진 환한 얼굴로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사돈어른, 올해 봄꽃이 아주 유난히도 예쁘고 향긋하게 만발하였습니다. 따뜻하게 끓여내신 이 맑은 차 맛도 아주 기가 막히게 달고 부드럽습니다. 할머니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에 앉은 김 회장에게 향긋한 차를 한 잔 더 가득 따라 건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 평생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평화로운 봄날을 맞이하는 건 흑석산에서 귀한 아내를 잃은 지 4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쁜 은희가 복덩이로 굴러들어온 덕분이지요. 김 회장이 찻잔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아주 편안하고 인자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찻잔을 둥글게 감싸 잡은 김 회장의 굵은 손가락에는 은희가 흑석산 깊은 동굴에서 목숨 걸고 찾아주었던 아내의 낡은 금반지가 굳건하게 끼워져 있습니다. 거뭇한 흙먼지와 끈적한 진흙을 완벽하게 씻어내고 아주 깨끗하게 세공되어 다듬어진 금반지가 눈부신 봄 햇살을 받아 영롱한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따뜻한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는 늦은 오후가 되자 정규 수업을 마친 은희가 가방을 신나게 흔들며 정원 입구를 향해 예쁜 강아지처럼 뛰어옵니다. 아버지, 할머니, 저 벌써 씩씩하게 학교 다녀왔어요. 오늘 늦은 오후 생물 시간에 험한 산에서 자라는 희귀 식물 이야기를 배웠는데 제가 정답을 아주 완벽하게 다 맞춰서 반에서 1등으로 크게 칭찬받았어요. 은희가 무서운 절벽을 탈 때에 아주 강인하고 매서웠던 생존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아주 평범하고 사랑스러운 여고생의 명랑함을 가득 담아 활짝 웃어 보입니다. 넓고 푹신한 잔디밭을 가로질러 신나게 달려오는 은희를 향해 할머니와 김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양팔을 커다랗게 벌립니다. 아이고, 우리 예쁘고 똑똑한 늦둥이 딸. 오늘 하루도 학교에서 어려운 공부하느라 아주 큰 고생을 했구나. 얼른 이리 오렴. 우리 귀여운 똥강아지. 다친 데 없이 아주 무사히 와서 정말 다행이다. 배 많이 고프지? 내가 주방에서 네가 좋아하는 아주 맛있는 고기 간식 잔뜩 차려두었단다. 두 사람이 자랑스러운 딸이자 사랑스러운 손녀인 은희를 아주 따뜻하고 포근하게 품속으로 꽉 끌어안습니다. 과거 깊은 산속에서 겪었던 지독했던 가난과 무서운 굶주림, 그리고 악당들의 끔찍한 핍박과 생명의 시련들은 이제 모두 지나간 새벽 안개처럼 완벽하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세 사람의 곁을 감싸는 정원 주변의 맑은 공기에는 살랑이는 부드러운 봄바람과 아주 만개하여 활짝 핀 향기로운 꽃향기만이 짙게 맴돌고 있습니다.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벽한 남남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진짜 핏줄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단단한 깊은 사랑과 은혜로 굳게 묶였습니다. 과거에 아주 깊고 아팠던 슬픈 상처를 서로 따뜻하게 보듬어주며 진짜 가족으로 거듭난 세 사람의 평화로운 모습을 비추며 이 가슴 벅찬 감동의 이야기는 완전하고 행복한 결말로 아주 아름답게 끝을 맺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같이 위험한 절벽을 오르며 병든 할머니를 모시던 은희의 갸륵한 효심이 결국 하늘을 감동시키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탐욕에 눈이 멀어 약자를 짓밟고 돈을 쫓던 악당은 결국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통쾌한 사이다를 안겨주었네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의 아픈 상처를 보듬고 진심 어린 사랑으로 맺어진 세 사람의 새로운 가족 탄생이 참으로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도 살다 보면 때로는 거센 폭우를 만나 캄캄한 동굴로 피해야 할 때가 있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뜻밖의 희망과 기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은희의 이야기가 위로해 주는 듯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삶에도 춥고 시린 시련이 무사히 지나가고 은인의 가족이 맞이한 아름다운 정원처럼 따스한 봄 햇살과 활짝 핀 꽃향기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